네, 안녕하세요. 범카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아우디 Q8 55TFSI 모델입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자,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차량에 협찬해주신 우리 의정부에 위치한 아우디 바이에른 오토의 박성기 팀장님, 여기 연락처 싹 나가죠. 항상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정말 최상의 조건으로 아우디 차량들 구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연락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Q8을 리뷰를 했었어요. 그 모델 같은 경우는 45TDI로 6기통 디젤에 들어갔죠. 거기다가 이 Q8 중에 가장 좀 막내급 모델이다 보니까 옵션상으로 뭐 에어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좀 없었는데 이 55TFSI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부터 볼게요. 일단 뭐 전면부를 보시면 아우디의 상징과도 같은 매트리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죠. 이 뭐 요즘 뭐 BMW가 콧구멍이 자꾸 커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으로 보면 아우디의 이 그릴이 제일 크다. 블랙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조금 간지가 난다? 간지라는 표현을 쓰기 좀 그런가? 좀 더 멋있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측면부로 넘어가시면 이 차의 사이즈가 좀 커요. 뭐 경쟁 상대로 BMW의 X6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쿠페 이런 것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이 전장이 지금 5m가 넘거든요. 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m 90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덩치는 이 아우디의 Q8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22인치의 좀 굉장히 거대한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이뻐요. 이전에 리뷰했던 45TDI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에 가까운 그런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55TFSI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들어진, 또 Q8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프레임리스 도어죠. 말 그대로 쿠페형 차량이기 때문에 프레임리스 도어가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요 뒤로 가면서 떨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쿠페 같은 경우는 좀 둥그렇게 좀 아름다움을 강조한 그런 라인이라면, 이 Q8 같은 경우는 보다 전투적이고 각진, 보다 남성다운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후면부로 넘어가시면 역시 이 쿠페 라인에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측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지고 뭔가 전투적인 요 디자인만 봐도 이 Q8 엄청나게 잘 달릴 것 같지 않나요? 이 차의 플랫폼 자체가 우루스랑 같은 걸 사용하잖아요.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 뭐 벌써부터 기대치가. 자, 실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아우디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실내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많이 강조한 그 아우디의 실내 디자인,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많이 타봐서, 그리고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지루하다고 뭐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마음에 든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티어링 휠. 자, 이 크기감도 적당하고 이렇게 만졌을 때 뭐 질감도 좋아요. 다만 제가 항상 리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께가 조금 더 빵빵했으면. 이 버튼 같은 경우에 좀 심플하게 달려 있어요. 이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작했을 때 조작감은 역시나 괜찮죠. 그리고 여기 중앙에 뷰라는 버튼을 역시 딱 누르면 요 화면이 전환된다는 점, 그래서 내비게이션 화면도 상당히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도 요 아우디만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숫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렷하게 잘 보여요. 뭐 경쟁 차종들이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기를 굉장히 키우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아직 이 Q8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니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시인성이 되게 좋아요. 이 숫자라든가 정보 나타내는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그래픽, 도로라든가 차량이 빠져야 되는 요 그래픽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 자, 그 밑에는 옆으로 쭉 연결된 송풍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화면이 역시나 위아래 두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역시나 조작 편의성 같은 경우는 괜찮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도 다 무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거기다가 터치 방식의 경우에 직관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나마 얘는 햅틱 반응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버튼을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적용이 돼 있어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고, 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거죠. 순정 내비게이션 자체는 그래도 사용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주행을 하다가 검색을 했을 때 이게 화면이 위아래로 나오거든요. 특히나 자판의 경우 이 밑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조작하기가 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공조장치 경우에는 이 하단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서 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건데, 그리고 스크롤도 돼요. 위아래 이렇게 스크롤도 되는데, 이게 예전에 BMW랑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 그대로 얘는 터치 방식이고 BMW 같은 경우는 물리 버튼이기 때문에 직관적인 면에서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조작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쩐 일이에요? 얘는 그대로 있는데 BMW 차량들이 요즘 다 터치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센터에 있는 모니터 하나로 공조장치들을 다 조작을 하기 때문에 직관성 면에서 이 가만히 있던 아우디가 상승한, 그 밑에 기어 레버라든가 아니면 그 우측에 컵홀더가 있는데 요 배치 자체가 좀 마음에 들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GLE 쿠페나 아니면 BMW X6 같은 경우는 컵홀더가 앞쪽에 위치하고 그 앞에 휴대폰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마련이 돼 있어요. 이게 살짝 좀 불편한 점이, 컵홀더에 컵이 있거나 할 때 그 안에 휴대폰을 넣거나 아니면 물건을 넣었을 때 이걸 꺼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Q8 같은 경우는 이 우측편에 아예 컵홀더가 위치해 있어서 요 점이 마음에 들고, 생각난 김에 커피 한번 마실게요. 그 차들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Q8 같은 경우는 전면에 수납 공간이 없어요. 여기 팔걸이도 이렇게 딱 열어보시면 지금 휴대폰을 충전하는 데가 있고 그 안에 굉장히 좁거든요. 그 공간을 제외하고 나서는 저기 뭐 글로브 박스 저것뿐이에요. 자, 시트로 넘어오시면 여기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착자감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당연히 전동으로 작동이 되고, 뭐 통풍, 열선, 그리고 마사지 기능까지 다 있는 시트이기 때문에 시트 구성도 마음에 들고, 이렇게 앉았을 때 착자감도, 제가 45 TDI 같은 경우는 일반 시트였거든요. 역시 이 55 TFSI 달려있는 이 스포츠 시트가 훨씬 마음에 든다. 자, 2열로 넘어가시면 제 키 179 기준으로 앞좌석을 세팅했을 때 무릎 공간은 최대 2개 반, 주먹 2개 반이나 나오는 꽤 넓은 무릎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경쟁 차종과 대비했을 때도 가장 넓은 공간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트가 앞뒤로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고 뒤로 리클라인 기능까지 다 되기 때문에 정말 패밀리용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내가 뒷좌석 공간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X6, GLE 쿠페 고민하지 마시고 Q8을 선택하시라. 그리고 옵션으로는 4존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고, 2열의 열선 시트, 전동식 햇빛 가리기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자, 트렁크로 보시면 일단 전동 트렁크로 적용이 되어 있고, 열었을 때 용량은 640리터 수준으로서 꽤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역시나 이 Q8 경쟁 차종들 대비해서 덩치가 크죠. 그래서 뭐 뒷좌석 공간이나 트렁크에서 이점이 오기도 하고, 얘는 또 푸른 기반은 아니에요. 이 콰트로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그거의 이점으로 인해서 뒷좌석이랑 트렁크 공간, 여기서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열 시트가 또 폴딩이 되죠. 폴딩 했을 때는 뭐 차박이나 이런 거 하기에도 충분히 넓은 공간이 나온다. 지금 시트를 제가 최대한 낮게 앉았는데 요 높이라든가 요런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전방 시야 굿,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좀 되게 큰 게 달렸어요. 그래서 후측방 시야도 굿.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후방 시야죠.
이 아무래도 쿠페형으로 생겼다 보니까 이 후방 시야에서 제약이 좀 있다는 거. 제가 몇 번 좀 언급을 했죠. 아우디의 이 측방 경고등 요거 자체가 이 사이드미러 안쪽에 엄청나게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옆차라든가 이 사각지대에서 차량이 있을 때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요 점은 다른 브랜드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자, 파워트레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차량에는 V6 3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으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또 추가가 되어 있죠. 거기다가 8단 자동 변속기, 아우디에서는 팁트로닉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들이 익숙한 ZF의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되어 있어서 출력은 340마력 그리고 토크는 51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차의 공차 중량이 한 2.2톤이 살짝 넘는 그런 조금 무거운 그런 차량인데 제로백 수준이 5.9초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한 7초대 밑으로 내려오면 가속력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 물론 7초, 8초 대도 뭐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일단 시원한 가속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변속기가 ZF 8단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 아우디 차종들이 S트로닉, DCT죠. S트로닉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출력이 조금 높은 모델 같은 경우는 이 T트로닉, ZF의 8단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Q8 같은 경우는 다 ZF의 8단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S트로닉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ZF 8단이 그래도 좀 끝판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변속기에 있어서 이 Q8이 좀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Q8 같은 경우는 기계식의 4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요. 최근에 아우디에 울트라 콰트로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전자식의 4륜 구동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죠. 보통 전자식의 4륜 구동이 들어가면 S트로닉 미션이 사용이 되고 기계식 4륜이 사용이 되면 이 ZF의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조합이 더 좋아요. 이 울트라 콰트로 시스템이 가장 최신의 콰트로 시스템이에요. 그게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계식 4륜보다 좋긴 하거든요. 그치만 이 기계식 4륜 같은 경우는 보통 후륜으로 뒤쪽으로 구동력을 되게 많이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 후륜 구동 필이 많이 나거든요. 정말로 좀 더 부드럽고 그리고 뭐 코너링이나 아니면 차선을 변경할 때 조금 더 즉각적으로 좀 더 민첩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은 울트라 콰트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륜 쪽으로 좀 구동력을 많이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전륜 기반으로 한 차량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라든가 아니면 주행 성능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기계식의 사륜 방식이 조금 더 마음에 든다. 이전에 제가 시승을 했던 45 TDI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55 TFS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단 말이에요. 45 TDI 리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승차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대를 만약에 비교를 하잖아요. 무조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을 사야 된다는 점. 제가 고속주행을 마치고 와인딩 코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6기통 가솔린 엔진 요 질감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에요. 물론 뭐 6기통 가솔린 직렬 6기통을 사용하고 있는 경쟁 차종도 과 느낌이 살짝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뭐 정숙성이나 부드러움 이 부분에서 절대 밀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정숙성 같은 부분은 이 Q8이 조금 더 뛰어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엔진에서 오는 그런 소음이나 이런 거 차단을 되게 잘했고 뭐 방음성 같은 경우는 얘뿐만이 아니고 이 급의 차들이 물론 다 좋긴 하지만 그래도 풍절음이나 이런 거 차단이 확실히 잘 돼 있다. 누가 타더라도 이 차 되게 조용하고 부드러운 차구나 이런 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좀 느껴지는 점은 이게 하부에서 오는 소음이 좀 있네요.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살짝 있다. 그게 막 거슬릴 수준까지는 아닌데 굳이 뽑자고 하면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있다. 이게 또 22인치의 좀 거대한 휠 타이어가 적용이 돼 있죠. 뭐 그 영향일 수도 있겠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다이나믹이죠. 아우디에서는 다이나믹이라고 하니까 다이나믹 모드로 놓고 주행을 살짝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은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이 돼 있어요. 이 에어 패키지라고 해서 실내 공기를 좀 정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그 기능이 빠져 있고, 후륜 조향 기능이 빠져 있어요. 이 후륜 조향 기능이 있는 차량들을 타보면 확실히 좁은 반경에서 유턴도 가능하고 주차할 때 조금 더 편리함이 있죠. 거기다가 이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할 때 부드럽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능은 지금 빠져 있다는 점. 자, 확실히 다이나믹 모드로 놓고 달리니까 차량의 전반적인 세팅이 스포티해졌네요. 되게 탄탄한 그런 서스펜션 지금 느낌도 나고, 거기다가 악셀이라든가 이런 반응들 훨씬 민첩해졌죠. 딱 지금 방지턱을 넘고 있는데 확실히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이 에어 서스펜션이 탄탄하게 적용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너무 딱딱해서 막 불편한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이 차의 세팅 자체도 좀 컴포트한 느낌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모드에서도 뭐 이 정도는 부드럽게 넘어간다, 기본적인 컴포트함을 지니고 있다. 그래도 이 후륜 조향이 없는 차량들은 이점이 있긴 있네. 제가 예전에도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저속으로 이렇게 조향을 할 때나 이럴 때 이 후륜 조향에 좀 간섭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질감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마이너스 옵션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조향에서 이질감이 전혀 없다는 점. 저는 오히려 좀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한 기능이긴 한데 굳이 없어도 되긴 한다. 이게 막 엄청나게 큰 차는 아니잖아요. 한 5m 정도 되는 차기 때문에 없는 모델도 지금까지는 크게 나쁘다라고 느껴지진 않네요. 자, 코너. 그리고 이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확실히 롤 억제가 좀 되게 잘 돼 있네요. 이 차가 사이즈가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SUV는 좀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기 마련인데, 이 Q8 같은 경우는 이 롤에 대한 억제를 되게 잘했어요. 역시 괜히 좀 보급형 우루스라고 불리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조금 스포티하게 달려보고 있는데 이 악셀 미션 반응도 괜찮고, 진짜 이 롤 억제가 엄청 잘 돼 있네요. 자, 이렇게 그리고 조향 감각 세팅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역시 아우디. 아우디 차량들 리뷰할 때마다 이 고속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이 너무 단단해지지 않아서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본적인 스티어링 휠 조향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해놓네. 괜히 독삼사가 아니죠. 자,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도 좋아. 그리고 이렇게 육중한 차, 이렇게 거대한 차체인데도 이 스포티한 주행 느낌 너무 좋은데요. 그 롤의 억제가 되게 잘 돼 있고, 요런 차들 보통 뒤가 날아가는 느낌이 막 들기 마련인데 뒷바퀴가 되게 잘 따라와요. 그리고 제가 항상 칭찬하는 이 ZF-의 8단 미션, 변속 반응까지. Q8이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그렇지만 큰 차체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주행에서 되게 부드러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운동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조금 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탄 45TDI도 그렇고 지금 타고 있는 이 Q8 55TFSI도 주행 성능 굉장히 좋은데요. 자, 아우디의 Q8 55TFSI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 정말 이 차는 팔방 미인 같은 그런 차네요. 뭐 디자인만 이쁜 게 아니고 실내 공간 자체도 우수하죠.
거기다가 주행에서 만족도도 되게 높아요. 이 컴포트 모드로 놓고 달리면 굉장히 안락한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스포츠 모드, 그러니까 다이나믹 모드로 놓고 주행했을 때는 이 뭔가 우르스가 살짝 떠오르는 듯한 굉장히 안정적이고 공격적인 주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저는 요런 점을 봤을 때 이 Q8 되게 잘 나왔다. 그리고 Q8 55 TFSI로 산다면 정말로 뭐 후회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나온 차가 맞아요. 그리고 구매하셔도 후회 없을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자, 오늘 나간 Q8 리뷰 외에도 아우디 차량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다시 한번 나가죠. 의정부 장암역에 위치한 우리 아우디 바이에른 오토의 박성기 팀장님께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